지난 영상들을 통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근손실 없이 지방 제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전략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지방 제거 측면뿐만 아니라 근비대 차원에서도 과연 효과적인 영양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그렇다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11주간 한 그룹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다른 한 그룹은 일반 식이를 실행하게 하여 서로 비교하였는데 근비대 및 근력에 있어서 둘 다 비슷한 증가를 나타냈으며 체지방 감량에 있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 식이 그룹보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룹에서 더 큰 감량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할 사항은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근력 훈련에 숙련된 분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룹이 일반 식이 그룹보다 근비대의 핵심이 되는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의 월등한 증가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본 연구들에서도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수행할 경우 근력을 비롯한 운동 수행력에 있어서 일반 식이를 수행하는 경우와 비슷한 증가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에 있어서는 일반 식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므로 앞선 연구들의 결과로만 놓고 보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근력 훈련 비숙련자뿐만 아니라 숙련자에게 있어서도 효과적인 체구성의 변화, 즉 근육 증가 및 체지방 감소를 나타내고 근력 및 근지구력 등을 비롯한 운동 수행력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증가를 보이며 일반 식이보다 더욱 우월한 남성 호르몬 증가 효과를 나타내므로 체구성 및 운동 수행력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차원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영양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줍니다. 그럼에도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실제에 적용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초기 대사적 적응 기간 동안에 근력 및 운동 수행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약 2에서 6주간의 대사적 적응 기간을 지나게 되면 다시 회복되며 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이 지방을 사용하는 몸, 즉 키톤체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몸으로 변화되어 근력 및 근지구력 등의 여러 운동 수행력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향상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요즘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활용하여 본인의 운동 수행력을 극대화하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마라톤 선수 및 철인 3종 경기 선수 등과 같은 지구성 유산소 운동선수들이 주로 활용했었으나 요즘에는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발휘하는 스트롱맨 선수들 또한 해당 식이요법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아가 체지방은 최소화하고 근비대는 극대화해야 하는 바디빌더들 또한 본 식이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활용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활용하여 최적의 체구성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여배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운동 수행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부터 최적의 지방 제거 및 근비대를 통해 완벽한 체형을 가꾸어야 하는 세계적인 여배우들까지 활용하고 있는 효과적이고 스마트한 영양 전략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오늘의 주된 주제인 근비대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활용하여 근비대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 근비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과잉 상태, 즉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하루 총 소비 칼로리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근비대를 위해서는 하루 총 소비 칼로리보다 15%를 더 섭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000kcal를 소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에 15%인 300kcal를 더해서 하루 2300kcal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 의하면 근육 증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방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당 체중 증가를 자신 체중의 0.25에서 0.5%를 넘기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80kg인 경우에는 주당 0.2에서 0.4kg 이상 체중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근비대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시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로 야기될 수 있는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즉 포도당 신생 합성의 활성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과잉 단백질은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탄수화물, 즉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이는 키토시스 상태를 깨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체중 1kg당 2.1g까지 섭취해도 키토시스가 유지된다고 보고하는 본 연구들을 고려하면 키토제닉 다이어트 시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6에서 2.1g이 될 것입니다. 셋째, 탄수화물 섭취량을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본 연구들에 따르면 키토제닉 다이어트 시 키토시스 상태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50g 이하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 추천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수행하여 키토시스 상태에 완전히 진입하게 되면 키톤체가 운동 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일반적인 경우 운동 수행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 따르면 운동 전에 탄수화물 섭취 허용치 내에서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경우 운동 수행력을 높일 수도 있음을 보고하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 시작 후 대사적 적응 기간이 완료된 시점인 6주 이후에도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행력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탄수화물 피딩 전략을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넷째, 지방 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완벽한 대사적 적응을 거쳐 안정적인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들에 따르면 충분한 지방 섭취량, 즉 총 섭취 칼로리의 70에서 75%를 지방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필요한 지방 섭취량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앞서 계산된 하루 총 섭취 칼로리에서 필요 단백질 및 탄수화물 섭취량을 빼는 것이며, 계산 시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로, 지방은 1g당 9kcal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비대를 위해 하루 2300kcal를 섭취해야 하는 70kg의 성인에 있어서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6g, 탄수화물 섭취량은 40g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섭취해야 하는 하루 지방 섭취량은 2300kcal에서 단백질에 해당하는 448kcal와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160kcal를 뺀 나머지인 1692kcal, 즉 188g이 됩니다. 정리하면 해당 대상자가 섭취해야 할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각각의 섭취량은 112g, 40g, 그리고 188g이 됩니다. 다섯째, 근비대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근력운동 전략들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근비대 극대화를 위한 10가지 근력운동 핵심 변인 시리즈를 먼저 숙지하시고, 나아가 근비대 극대화 전략 시리즈 내에 여러 다른 영상들도 함께 참고하셔서 실천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전략들, 각각에 해당하는 최적의 기준들을 모두 자신에게 적용해보시고 스스로 피드백함으로 과학이 말하는 그 최적점을 넘어 자신의 몸이 말하는 자신만의 최적점을 찾으시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근비대, 지방 제거, 수행력, 그리고 전반적 건강 등을 모두 극대화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통해 근비대를 극대화하기 위한 5가지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